제한적이다. 그리고 S&P 500 지수의 기준에서 1.34죠. 그게 이제 가장 정확한 기준인 거고 우량주 500 종목에 대한 기준이니까 나스닥 쪽의 기준은 기술주에 대한 기준인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낙스나 FTSE 또 프랑스 까크 유로스톡 50 이런 쪽의 기준이 미국장 개장되고 다시금 낙폭이 조금 확산되긴 했지만 버거울 수준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뭐 지금의 기준이라면 그렇게 버거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들만의 문제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내일장 공략주를 이제 설정해서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공략주 한번 볼까요? 이 상태에서 뭐 섣부르게 예단하고 종목을 설정하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래도 뭐 공포감, 막연한 공포감을 갖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대처하는 기준도 필요하겠죠. 자, 이거를 먼저 이제 시간에 있어서 제가 먼저 좀 잡아내고 대처를 했으면 제일 좋은데 보겠습니다. 시간에서 일단은 오늘 장중에 이제 교육을 해드린 종목이 노터스를 장중에 이제 좀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결국은 이제 장 막판에 가격 반발력을 좀 잘 주다가 장 막판에 또 훅 밀고 내려갔거든요. 크게 밀고 내려갔는데 뭐 시간에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려놓고 5.89%나 되돌린 흐름으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은 JP모건 쪽에 매도, 그 다음에 다시 매수, 그 다음 또 다시 매도, 뭐 정신없는 좀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게 뭐 공매 상환인지 대차 상환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시간에서 노터스의 강세 부분 11선 부딪혀 놓고 그리고 나서 강세 부분 갭 상승의 뭐 흐름이 일단 연출되고 나서 또 그 다음 추이 부분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가총액이 좀 형성돼 있는 종목 기준에서는 그닥 눈에 띄지는 않고요. 일단은 뭐 노터스 정도 범위에서 한번 설정을 잡아는 놔볼게요. 얘를 뭐 그대로 설정해서 들여다 볼 건지는 고민을 할 건데 7만 원대까지 미끄러져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400만 주가 실리면 3천억, 47에 28, 300만 주, 74, 28, 300만 주, 300만 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노터스. 그 이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시간 될 때 차분히 동영상 교육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 종목 검색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에서의 종목 검색 거래대금 상위 요 상위 범위에서 사실상 하이닉스의 낙폭이 말 같지도 않게 확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다만 이제 내일 기준에서도 이제 시장 반등의 기준을 좀 기대를 하면서 지금 당장의 미국장은 좀 어려운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반등의 흐름을 기대를 하면서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도 크게 확산되고 그러면서 되돌려지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그러한 흐름보다는 조금 더 기준점을 잘 설정을 해서 한번 들여다보자. HMM이 15조 7천억이에요. 예? HMM의 기준의 거래량 부분을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7, 8에 56 그러면 600만 주 정도로 600만 주 정도로 기준을 잡고 600만 주면 앞전에 이제 5월 12일 날 900만 주 때 해주면 7, 9, 63 600만 주 700만 주로 잡죠. 아예
아예 오늘 터진 거래량 수준이 형성이 되면 주가 변동성이 15조짜리의 기준에서 최소 시초가 대비 5% 이상의 변동이 나올 수 있다. 수급이 유입된 상태에서 시장 영향으로 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HMM에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HMM의 고점 자리에서 좀 낭패를 보고 마무리된 기준의 흐름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HMM의 재편입 기준을 설정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수급이 꼬여지면서 추세 약화해서 또 손절을 하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기억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또 이번에도 사실은 28,000원대에 다 정리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제 다시 28,000원대까지 얼마 전에 내려온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5거래일 전이에요. 5거래일 전. 그럼 그때 이제 누적 수급이 좀 개선됐으니까 재편입 기준도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거래가 사실은 좀 기존의 거래 대비해서는 제한적이라 좀 제한적으로만 놓고 봤어요. 어찌됐건 다시 들여다 본다면 700만 주를 설정해서 들여다 보겠다. 그리고 잊어버리기 전에 한 종목 미리 설정해 두면 IT 쪽의 기준에서 후성의 흐름도 만만치 않더라. 후성. 수급이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 영향으로 좀 조정폭이 확산된 흐름이죠. 좀 더 다시 들여다볼 거고 맥스트 같은 경우도 이전 막 거래를 터뜨려줬어요. 앞전 거래가 있고 변동성이 확장돼 있긴 합니다만 시장 전체의 거래를 형성해서 움직임 폭을 주는 것은 오늘의 기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팸 과다 관여 종목 투자 주의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뭐 시장 조치 단기 과열 지정 예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 우량주 쪽의 기준과 변동성의 기준을 예전처럼 한번 두 군데 나눠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트 기준에서의 흐름 89, 70이 700만 주는 최소 범위가 터져야 된다. 좀 약한 거죠. 원래는 이제 더 터져줘야 변동성의 기준을 좀 볼 수 있는 거고 추세 범위의 대형주의 기준에서의 뭐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 사이 그리고 변동성 종목이 만약에 많으면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서의 흐름도 또 들여다보고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 시가총이 너무 작아서 HK 이노엔 이틀 연속 뭐 수급 완전히 꼬여지면서 조정. 여기 또 일단은 뭐 장중에 변동성 놓고 보면 되니까요. 시가총액 작은 거는 또 일단 빼놓고 다스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첫 거래량이고 근데 거래 대금이 시가총액이 2천억 종목을 우리가 또 설정하는 거는 참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LNF도 수급 대비해서 과하게 좀 미끄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 올릴 때의 수급 강도 뭐 꽤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이번 들어 올릴 때 이제 매수 평균 단가가 좀 낮은 상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빼놓게요. 우수에임지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기 여기도 좀 많이 과도하죠 사실은. 한창 한국전력 이게 스타트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전력의 기준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타트가 된다고 한다면 한국전력의 이 지금의 기준은 600만 주의 거래를 수반해 주어야 된다. 우성 그리고 한국전력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쪽의 기준도 볼 거예요. 그리고 LG화학의 그간의 기준점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네, 그 거래 수반하고 변동성을 한 번 더 잡아서 당겨줄 수 있겠느냐. 금요일장의 추이 강화를 추세 강화를 그리고 프로그램 쪽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목에서 기준을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대금 상위. 어이구. 이렇게 이제 종목 어느 정도 설정하는 방법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해서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거래량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목 설정의 기준도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늘 KB금융, 한국전력 위주에서 이제 주력주 편입을 잡았는데 뭐 KB금융도 좋은 위치로 해석을 합니다. HLB가 대단해요. 근데 이제 뭐 단기과일 지정 예고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PNT 시가총액 1조 2천억 기준에서의 단기 수급 긍정적이고 오버슈팅 나올 자리인데 거래 대금은 아직까지 검증이 돼야 됩니다. 후성도 만만치 않죠. 뭐 오늘 수급이 이제 손바뀜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외국계에서 계속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기관들은 계속 파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윗방향의 탄력이 잘 나오다가 오늘 기준에서는 좀 많이 좀 미끄러졌어요. 물론 이제 추세 범위에서 저 뭐 200만 주 편입했을 때 평균 단가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추세 범위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더 미끄러지고 눌려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 뭐 지금 코스닥이 나스닥이 3%까지 또 조정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종목 접근 범위 가져가기가. 그렇지만 최근에 거래가 터져 있었고 누적 수급이 부정적이지 않은 상태에 프리미엄이 깎여져 내려가서 좋은 위치까지 가격을 준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후성도 같이 볼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마지막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 여기도 뭐 단기 수급이 엄청났네요. 단기 수급이. 그다음에 뭐 펄어비스 스킨. 자 일단은 이렇게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3.15%까지 밀리다 보니까 유럽 쪽의 흐름도 조금 부정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또 FTSE 영국 지수는 강보합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도 뭐 대단한 거죠 지금.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건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오늘 수급이 무지하게 꼬여 있긴 합니다만 변동률 자체가 저건 아니죠. 공매도 거래 정지 이제 적용이 됐고요. 또 LG이노텍의 추세 범위도 과도하게 조정폭을 준 상황. 자 일단은 뭐 지극히 정상적으로 계산을 해서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기준에서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할 때 LG화학이 변동성이 확장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긴 좀 애매할 것 같고요. HMM의 기준에
오버슈팅 범위가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뭐 1000만 주 이상 팡 터진 건 없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오버슈팅 범위를 한번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 요인을 한번 가져가 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이게 스타트가 되려나 좀 섣부른 감이 있죠. 스타트가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뭐 전기요금의 인상이든 명확한 원전 사용이든 이게 설정돼야 되는데 사실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한국전력 기준을 추세 거래량이 터진 추세 스타트 기준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그 다음에 이제 후성의 기준의 거래량 부분은 일단 최근 거래량의 70% 그럼 1,500만 주란 말이에요. 이야 1,500만 주가 실린다? 오케이. 추세 강화의 부분은 1,500만 주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봅니다. 그리고 노토스의 경우 300만 주, 그리고 맥스트의 경우는 700만 주. 시가총액이 1조 미만짜리가 두 종목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지 않은 기준점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주 정도 범위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오늘 참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군이 참 많아졌어요. 과도한 조정 폭에.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IT를 빼고 나면요. 한국전력, KB금융, IT를 빼고 나면 한국전력, KB금융 그리고 나머지 이쪽이 이제 우리 주력과 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종목은. 그렇게 해서 이 두 종목이 오늘 그나마도 위안이 됐고 그리고 LG화학, 현대차, 기아가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일부 방어를 해줬고 가장 최근에 강세를 띄워줬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거죠. 또 충격적이고 아쉽고 나머지 부분은 한신기계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에 전일 차익 실현이 잘 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하여간에 뭐 이 부분은 변동성 매매 기준에 좀 더 들여다보고 나머지는 그나마도 시장 변동률에 잘 방어됐다라고. IT에서 완전히 오늘 뭐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이 된 거죠. 그나마 여기도 위안을 삼는 거는 뭐 신고가 기준에서의 조정폭 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안정화가 되기를 시장 안정화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군이 설정이 됐으니까 출석 체크 한번 하고 종목군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기준점 잡아서 대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오늘 뭐 직원분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안 고쳐지네요. 5월 28일 토요일이다. 토요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희한하네. 강연에 미리 신청하시면 동영상 자료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 이제 가격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참조하시고 자 지금부터 내일장 그 공략주 상한가 종목 좀 잡았으면 좋겠다. 금요일날 뭐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이제 금요일날 맥스트의 상한가, 월요일날 뭐 위메이드 맥스의 상한가,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유일인가요? 로보티스 부분에서의 장중도 상한가 이런 부분의 흐름을 좀 가지고 가고 싶다. 우리도 상상 한번 가시죠. 상상 힘들지만 3333 상상 출석 체크 한번 하시고 출석 체크가 원활해지는 방에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접속 인원이 좀 있으시네요. 그리고 이제 시황 부분을 올려드릴게요. 어차피 이제는 더 이상 뭐 금리 얘기나 우크라이나 얘기 하시는 분들은 제한적일 것으로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만, 그죠? 그런 그 흐름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상상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VIP 시황 상품 설명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주알트 또 아카데미 부분까지 다 묶어서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문나님, 문나님, 또 아로인 선생님 오늘 조용하네요. 문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조용하네요. 그쵸? 시장이 뭐 사실은 이제 우리 쪽에 IT를 제외하고 나면은 그나마 이제 조금 뭐 한국전력이나 KB금융에서 우리는 좀 오늘 그나마도 방어막이 있었는데 뭐 쉽지는 않고 또 불기둥방과 유료방이 네 군데가 있는데 목이 왜 아픈가 했더니 제가 지금 9개월 만에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7시 팍승재 TV 그리고 또 장중방송 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장중방송 그리고 야간에 이데일리 이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자, 상상. 그래서 우리 무료방에서 자, 네 번째 방은 이제 폐쇄 기준이고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 우리 토마토 선생님 상상 그리고 이데일리 방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신기한 거예요. 이데일리 방의 기준에서도 40명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세 분이 상상상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조금 신기한 거죠. 나머지 분들은 놀리는 거임. 권영진 선생님 왜 어떤 게 놀리시는 거예요? 강원주 선생님 불기둥방에서 놀부파파 선생님 오래간만에 또 어떤 걸 권영진 선생님 어떤 걸 놀리시는 거지?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일단은 관심 종목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스마프 선생님 좋아요. 그러니까 유료방이 좀 더 이렇게 항상 능동적이신 게 보기가 좋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토마토 선생님 또 로사 선생님 그리고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옆으로 이제 빼놓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회원님들 같으신 경우도 다시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시황 부분을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들 뭐 쉽지가 않죠. 패닉 상태에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데일리 방은 새로 오신 분들 교육 자료도 이제 또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황부터 올려드리고요. 시황 자료 또 오늘 원고 그리고 링크 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시황의 링크는 일단은 어찌됐든 공지사항에 보시면 특별시황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 아예 특별시황 정리를 메뉴에도 올려놨네. 우리 연구원분이 일부러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5월 24일 부분하고 21일 거를 위로 올려놓는 게 더 난데 제가 바꿔놓을게요. 왜냐면 21일 기준에 그 동영상 그게 조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거 뭐냐면 이제 이데일리 방송의 주말 아카데미, 주알토 아카데미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황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고 요날 기준에 이제 뭐 좀 뭐 LG화학도 요날 정리해서 좀 드렸고 그래서 자료 드린 부분에 대한 시황 부분 참조하시면서 대처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은 좀 멀고 5월 5일 거부터 해서 쭉 올려드릴게요. 우리 유료 정의원님들 방에도 좀
시간이 늦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황 부분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도서 자료도 드려야 되죠. 그리고 오늘 뭐 공략주 들여다보는 공략주 기준에 후성, 응? 후성 그러면 후성도 같이 보고, 일단 PNT, 응? 그리고 오늘 이제 뭐 교육 종목군들 기준, 그다음에 LG화학도 자료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노토스 부분도 이제 내일 들여다볼 종목으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도서 자료까지 이데일리 방은 추가적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전략 기준 한번 또 들여다보도록 하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 부분. 쉽진 않아요. 쉽지는 않고 이제 뭐 벌써 방송에서 다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굳이 여러 가지 뭐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기도 올려드려야 되는구나. 강연에 신청. 그래서 강연에 신청하시고 자료 받아가시고, 이데일리 방은 도서 자료 한번 또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도서 자료 올려드릴 때에 프로필부터 한번 쭉 잡아드려야 되죠. 잠시만요. 자,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방. 일단 그냥 도서 자료만 빨리 올려드리고 기다리시니까 그냥 방송을 할게요. 도서만 먼저 올려드릴게요. 도서 나와라 오바. 유료방, 나머지 유료방 5번 방하고 유료방도 올려드릴게요. 도서 6번 방은 이제 매번 받으셨으니까. 도서 어딨냐? 도서 여기 있다. 그래서 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방도 도서 됐죠? 도서 올려드렸고, 도서에 대한 오케이, 나중에. 자, 일단은 지우고 오늘 교육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자료를 올려놓고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빠르게. 시간도 뭐 없고 하니까 빠르게. 설정 F형식으로 보기. 오케이. 자, 스냅의 주가가 시간에 30%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지금 나스닥이 3.75%가 빠져요. 3.75%가 자, 쉽지 않은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그 여파로 지금 자꾸 이제 대형주들의 추가 조정이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페이스북의 모기업의 메타가,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기준에서도 나스닥이 3.8% 빠질 정도면 뭐 기술주들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연동폭이 S&P 500 지수까지 연동이 돼 있는 거고요. 변동률이 이제 확산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쪽의 조정도 깊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응? 모더나의 조정도,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닷컴 뭐 하락 유례 순위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4.48. 사실상은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업체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서버발 디램의 수요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줘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돼 있었는데, 온라인 상거래 업체의 아마존의 실적 둔화 이런 부분들, 또 넷플릭스의 충격적인 뭐 전망치 실적, 또 거기에 따른 폭락,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긍정적일 수는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 특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이제 부담 요인을 안고 있는데, 다만 인터넷 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대한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일단은 현재 해석하고 있다, 형성하고 있다. 그 부분에 이제 무게감을 좀 두고 보자라는 거예요. 원체 이제 최근 들어서의 변동률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5% 가까이 형성이 됐었고, 5% 전후 수준까지 형성이 됐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개장 초에 3.78까지 상당히 큰 조정이긴 합니다만, 이 조정까지 연동돼 있는 흐름을 일단은 확정으로 해석하지 말고, 확정으로 해석하지 말고 조금 더 들여다보자. 뭐 어차피 주무셔야 되니까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대처를 하시더라도 그때 늦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기업 실적 얘기 나오는데 이제 뜬금없습니다만, 기업 실적은 누구보다 윤정도가 먼저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한 차트도 지금 방송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렇게 차트 갖고 나와서 설명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뭐를 날짜별로 어떤 업체가 어떻게 조정을 받았길래 그러느냐. 그러니까 기존부터 이렇게 뭐 금리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에도 이제 뭐 금리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빅스텝 얘기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글로벌 주요국들의 금리가 버거운 수준의 정점 인식의 금리도 아니고, 그 금리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기준으로 설정될 그 정도 수준의 또 금리까지 올려진 것도 아니고, 결론은 여전히 대바닥 금리예요. 거기에서 뭐 무슨 뭐 빅스텝 어쩌고, 이거는 나중 얘기죠. 응? 진짜 더 많이 끌어올려졌을 때 부담 요인의 기준. 그래서 방송에서 보시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빨빨 넘겨버릴게요. 그냥 짧게만 할까요? 미국 기준금리의 빅스텝, 자이언스 스텝. 아니 그러면 2년 동안에 16번, 그리고 한 번 더 올려서 17번 올렸던 저 당시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 이 당시에 금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꼭 50bp를 올려야만 갚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쉬고 25bp씩 4번 올린 17번 올린 저 흐름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번의 금리 인상을 했죠. 25bp씩. 거기가 지금 폭락이 나오네. 그 미국의 나스닥처럼? 응? 아니잖아. 25bp니까 뭐 제한적인 금리 인상, 50bp나 연거포 계속 들어올린 그 25bp엔 4번이나, 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번 올린 저 금리나, 또 지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올려서 1% 수준의 금리 대비 2.5, 5.25까지 올라온 흐름 아니잖아요.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들의 강세 부분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조정폭은 그간에 이렇다 할 뭐 아주 큰 조정이 없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많이 커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10년물 국채금리 월선 차트를 놓고 보셔도
국채금리의 기준이 예를 들면은 이런 기준이 된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2018년 12월에 금리 마지막 인상하고 그리고 2019년부터 이제 금리 내릴 때 금리를 내려야 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았다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사실은 그때 금리 내려서 더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 금리를 내림으로써의 유동성이 더 확장되는 흐름들. 지표는 좋았는데 대선의 승기를 잡기 위해서 선거만 있으면 돈 서로 뿌리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돈 서로 뿌리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금리를 내리던 과정 속에서 코로나19가 터져서 제로금리로 다시 회귀가 됐죠. 근데 그때 기준의 지표는 긍정적이었다는 거죠. 어찌됐건 경기가 결론은 코로나19 때문에 붕괴될 수 있다? 어렵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조정을 받는 거예요. 왜? 만기 채권의 기준에 있어서 경기가 어려워지면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채권 가격이 오르고 채권 수익률이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까지의 채권 금리의 강세라는 거는요. 결론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지 경기가 나빠지는데 금리 올려요? 이번에 해석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더 주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걸 뿐이지. 저런 흐름이 나와야 야 이거 심각하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표 부분에 있어서는. 지표 기준에 있어서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금리를 올려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런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이때는요. 금리 올리고 있는데 왜 달러 인덱스가 내리나? 정책적인 기준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적인 기준, 정책적인. 그런 부분도 있죠. 문나 선생님께서 지금 금리 코로나 때문에 내린 거 원상 복구시키는 거 아니에요라는 기준. 그 금리 다시 볼까요?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왜 올려요? 경기가 급격히 좋아져서 2002년 4분기부터 해서 물동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합니다. 경기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2003년부터 2002년 물동량 2002년 4분기에 물동량이 증가하니까 결국은 해운주들이 선박을 발주하는데 그게 30년 만에 업황 호조.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경기 호조세가 형성이 됐다. 중국 쪽이 성장률이 90년대 이후에 사실상 그래도 어찌됐건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어도 급격한 성장률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던 것이 이제 2000년 넘어서면서부터 해서 2002년 이 즈음에 앞으로는 두 자릿수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준. 그렇게 되면서 중국의 경기가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지고 그리고 중국에서 전 세계의 원자재를 흡수해버리죠 거의. 그렇게 되면서 교역량이 증가하고 경기가 좋아지고 굉장히 좋은 그 경기 동향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2004년부터 해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되겠다. 9.11 테러 때 내려놓은 1%의 금리 이제는 슬슬 올려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17번 올려서 1% 금리가 5.25%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06년 6월까지 올렸던 금리를 내린 거는 2007년 9월에 내립니다. 왜? 2007년 초반부터 미국의 서프라임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죠. 리먼 브러스부터 해서 미국의 IB가 설계한 파생 상품의 기준.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을 50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면서 집값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을 500만 원 주고 샀는데 1000만 원 올라버리니까 파생을 마케팅할 땐 뭐라고 해요? 파생을 마케팅할 때는 5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다, 200% 수익 났다 이렇게 해버리죠. 1억짜리 집을 500만 원 주고 샀어도, 대출 받아서 샀어도 1억짜리 집이 올라서 1000만 원 올랐으면 10% 수익이다, 이게 정상인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거품이 계속 쌓인 거야.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럼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인 거지 글로벌 시장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서민 경기가 미국에서 무너지다 보니까 그게 줄줄이 이제 신용경색으로 이어지고 파생 상품의 거품이 빠져나가면서 전 세계 자금 경색이 와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금리를 급격히 내립니다. 일단은 예전의 기준으로 따지면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할 때 최저금리가 기존에 3%였어요. 그 3%의 최저금리가 더 낮아진 거는 9.11 테러 때 1%까지 낮춘 겁니다. 그 9.11 테러 때 1%까지 낮춘 그 금리를 다시 5.25까지 올려놨었는데,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금리를 낮추던 과정 속에서 자금 경색에 의한 미국의 5대 IB 은행들이, IB가 무너져 내린 거죠. 어떻게 무너져요? 자, 베어스턴스가 2008년도에 먼저 망합니다. 리먼 브러더스가 망하는 게 아니고 베어스턴스, 5위인 베어스턴스가 2008년도 초반에 망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8월인가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죠. 그리고 나서 3위인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피인수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금리는, 기준금리는 제로금리 수준까지. 그래도 안 됐기 때문에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할 정도로 양적 완화를, 상상을 초월하는 양적 완화를 단행을 하고, 그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의회에 통과가 되고, 그 의회에 통과된 게 언제? 2009년 3월 초입니다. 3월 5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날부터 폭등 랠리가 나온 겁니다. 그날부터. 즉, 금리를 올릴 때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가 살아난 것이 확인되는 그 지표와 함께 금리를 올리고 적절하게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나가는 흐름이 된 거고요. 금리를 내릴 땐 굉장히 급격하게 내립니다. 경기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조정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 빠르게 안정화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급격히 낮추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립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올린 거죠. 2006년 6월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15년이니까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립니다. 9년 6개월 만에. 굉장한 결단을 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경기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자. 그런데 올리는 순간부터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야, 파월 의장, 내가 당신을 지목해서 의장 자리에 앉혀놨는데 이건 아니잖아. 결국은 여기서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더 심하게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돈을 뿌려야겠죠. 그래서 금리를 낮추고, 경기 지표가 굉장히 좋았는데 금리를 낮춥니다. 낮추고 나서 그 낮춘 과정 속에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냥 제로금리로 회귀. 지표는요, 사실상 지표는 이 원래 형성되어 있던 제로금리 이 수준보다는 월등히 좋아져 있는 상태. 그러면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고 했을 때 빠르게 금리 인상을 잡아줘야 되는데, 아니면 테이퍼링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긴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대선이 치러졌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지금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든 서로가 돈 많이 뿌리겠다고 그때는 나는 인프라 구축을 이렇게 할 거야. 나는 경기부양책을 이렇게 할 거야. 돈을 나는 뭐 얼마를 뿌릴 거야. 난리가 났었죠. 결국은 당선이 되고 나서 바로 그 부양책을 뿌려대는데 의회 승인 이제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월가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1.3에서 1.7까지 올라올 때, 야, 긴축되면 올라온다. 야, 이거 금리는 언제 올리지? 긴축을 빨리 하고 뭐 어쩌죠. 결론은 아니 의회 통과를 해서 경기 부양책 돈을 뿌린다고 있는 상황에 긴축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됩니다.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아무리 독립기관이라고 해도 연준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템포가 많이 늦어졌죠. 우리는 3%까지 견딜 수 있어. 뭐 그러다가 늦어지고 6월 지나서 이제 옐런 의장이 이제 올려야 되지 않겠어? 뭐 5월 4월인가요? 5월에 그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을 하면서 의회에 또 두들겨 맞죠. 어떻게 독립기관에 대해서 금리를 올리라 내리라 마냐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여튼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 기억을 뭐 윤정도는 다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다시 일시적인 경기 둔화, 그러니까 지표 둔화가 있었고 걱정하지 마세요. 경기 둔화 아닙니다. 뭐 이런 코멘트도 있었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가파른 경기 회복과 함께 소비 심리는 크게 증가하는 거고요. 돈은 막 뿌려져 있고요. 닫혀있던 지갑은 막 한꺼번에 확 열려버리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 속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우려감, 그것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의 지표들이 깨져나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수는 깨져 있다 할지라도 지수는 깨져 있고 깨진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가 이제 둔화돼 있는 건 맞습니다. 지표상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것이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간다라고 해석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2월, 3월의 기준을 잡으면 길게 잡아도 5월, 6월이면은 그 지표 둔화는 마무리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해서 서서히 점진적인 금리 정책을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들어 올리든 지표를 확인해 가면서 아니면 잠시 쉬면서 들어 올리든. 그러니까 이미 시장의 빅스텝이나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내용은 다 반영이 돼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스냅발 악재죠. 스냅이라는 업체의 실적. 그 부분의 악재 요인이 기업의 실적의 둔화로 연동돼서 스태그플레이션을 형성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 심리적인 부분이고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중앙정부가 다 같이 죽자 이 내용으로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과도한 시장 조정은 어떻게 연동이 돼요? 경기 부양책이라 이제 증시 안정화 대책의 기준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의 지금의 패닉 상태는 증시 안정화 대책에 대한 내용을 잡아 끌어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시장의 자율 반발력이 나와야죠. 과도한 조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나스닥이 지금 조금 일부 코딱지만큼이라도 줄이고 있어요. 저가가 11,092포인트였는데 지금 소폭 그나마 60포인트 정도는 돌려놨습니다. 0.6% 수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국채 선물 쪽의 흐름처럼 10년 만기 국채 선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흐름처럼 진짜 문제가 되고 9.11 테러의 흐름이 우려가 된다면 저렇게 금리가 급격히 하락해야 됩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어떻게 강세를 띄어요? 달러 가치가. 응?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며요. 어떻게 달러 가치가 강세를 띄나? 폭락이 와야지. 2008년처럼. 그러니까 환율의 범위도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그 화폐 가치 부분이 훼손되는 흐름에 있어서 뭐 일본만큼 가파르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 않고 또 상품 시장에서의 흐름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경기 둔화 침체. 이럴 때는 미국 그 기축 통화, 결제 통화의 강세 때문에 이제 연동된 흐름인 거고. 이거는 완전히 경기 침체의 흐름인 거고. 그럼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안 나오잖아. 전혀. 그러니까 어디를 봐서 어느 지표를 봐서 폭락의 기준이 잡히냐 이거죠. 응?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CDS 프리미엄까지를 다 들여다 보시면서 하나씩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결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설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좀 놓고 보시고 일단은 시황 부분을 아무리 말씀을 드려봐야 여러분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시장의 강세를 띄기 전까지는. 또 금요일 날만 돼도 윤정도 시황 또 대박이다 이렇게 하시던 분위기에서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야 시장 안 좋은데 이렇게도 되시고. 결론은요. S&P 500 지수의 이게 로그 차트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전체 시장의 불확실성 부분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그게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기업 실적의 둔화까지 겹쳐지면서 좀 더 조정폭이 확산이 돼 버리고 말았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S&P 500 지수 월봉 보시면은요. 이 당시 2015년도에 금리를 올리던 시점 12월에 그 시점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뭐 이란과의 핵 협상부터 해서 이게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잖아요. 근데 로고 차트로 보시면 많이 움직인 거예요. 그렉시트, 그리스의 유로 탈퇴 움직임,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그리고 중국 증시의 폭락, 메리스 어마어마한 게 많았어요. 이게 15%의 조정이었고요. 지금의 시장의 지수의 조정은 얼마? 19.33입니다. 그러니까 한 4%더 밀린 건데 이 당시 대비해서 월등히 지수가 더 많이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률이 더 커져 있기 때문에 조정률도 조정률의 기준에서 등락률의 기준에서 좀 더 커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스냅의 충격 부분이 비단 이제 오늘 스냅의 문제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4월 20일 이때부터 이제 미국의 조정폭 낙폭이 확산되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나스닥이 그래도 한 1%대 하락으로 멈춰 있었어요. 시가총액 비중이 뭐 좀 제한적이어서. 근데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테슬라 기준에 마이너스 12.18%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3.95 또 아마존 시가총액 상승 초라죠. 14% 마이너스 기준에 마이너스 4.17 또 월마트 그러니까 다 기업 실적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 기업 실적을 띄어서 놓고 보느냐 그것도 아니죠. 사실은 붙여놓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 때문에 기업 실적이 안 좋아져요부터 해서 그런데 그 내용이 글로벌 전체 시장을 동반적으로 폭락으로 연출하는 건 제한적이다. 방향의 기준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방향마저도 지금은 계속 저점을 깬 거잖아요. 얘네는. 이 독일은 안 그래요? 일본도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제한적이에요. 조정이. 막연한 공포 갖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 결론적으로 이 내용이라는 거죠.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길들여져 있는 게 어떻게 길들여져 있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리먼 터지고 바닥 찍고 나서 들어올릴 때부터 선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변동률이 월등히 높았어요. 선진 시장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머징 마켓이나 브릭스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야 되는데 이건 뭐 유동성이 너무 풀리니까 이들이 너무 가볍게 움직인 거죠. 아 생각해 보세요. 뭐 밀가격 올라가지고 예를 들면 라면 가격 올라. 그럼 농심의 시가총액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인플레이션 효과란 말이에요. 응? 돈을 원체 뿌리다 보니까 다우나 S&P 500 지수나 나스닥의 가치평가 부분이 예? 업체가 더 기업들이 더 시가총액이 상향이 돼야 된다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못 가는 업체들은 이제 못 가는 거고 업종 자체가 도태되는 거고 그 기준에 기술주들이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강화되면서 기술주들 위주에서 랠리가 S&P 500 지수로 다우 지수로 연동이 된 겁니다. 이 상승률 기준이 유럽, 일본, 아시아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었잖아요. 근데 그 흐름이 계속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들 빠지고 더 오르고 들 빠지고 더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등락률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났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도 사실은 유럽, 일본, 아시아, 유럽, 일본, 우리나라 대비해서 월등한 상승률인데 저 단순 수치상의 이제 하락률의 기준을 단순 수치상의 하락률의 기준을 놓고 보면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대비 단순 수치로 놓고 보면 나스닥이 212에서 얼마요? 80포인트 80%포인트가 밀린 거죠. 80%가 밀린 게 아니에요. 80%포인트가 밀린 겁니다. 응? 금리 얘기할 때도 그러죠. 80%가 올라간 거하고 80%포인트가 올라간 거하고 차이가 나요. 나중에 그건 뭐 수학적인 부분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률이 더 크더라도 누적적인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이 범위에서는 뭐 과하다. 과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그것에 덜 과한 우리가 연동되어져야 된다. 이런 건 제한적입니다. 어쨌든 이 흐름은 월봉 기준에서 이제 저렇게 놓고 보셔도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월봉 기준에서도 저렇게 놓고 보시는 기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1월 저점을 그렇게 심각하고 크게 이탈시키는 흐름은 아니잖아요. 나머지 시황 부분은요. 구독 알람 신청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구독하시고 알람 신청하시고 장중 시황이나 또 기존 그 형성되어 있는 시황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장중에 교육 동영상 올려드리면 띵동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 띵동 하고 소리 날 때 들어가셔서 누구보다 빠르게 종목 잡아내는 거죠. 어차피 방송에서 한 내용하고는 이게 똑같아요. 다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실적주 위주에서 좀 보시라는 거고 옥석 가리기에 저는 혼날 거 생각하고 오늘 다 오픈해 버립니다. 뭐를 어차피 오픈돼 있던 우리 주력주들의 기준 삼성전자 규모의 면에서 1위니까 뭐 편입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뭔데?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단 말입니다. 실적이나 기업 가치 대비. 그렇게 저평가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라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의 그 전쟁 리스크, 그것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PER이나 이런 기업 가치 대비해서 월등히 지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죠. 하이닉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말도 안 되는. 근데 하이닉스를 지금 진짜 필수적으로 보셔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 10월 달에 뭐 반도체 디램의 정점을 찍네 어쩌네 엄한 소리들 하곤 그런 사이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95,000원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그 95,000원이 하이닉스의 95,000원이 PER이 그 당시 기준에 6배 그리고 PBR이 1.1배 뭐 이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PER이 6배 그리고 PBR이 1.1배 수준이에요. 주가는 이 바닥 대비 20%, 19.89, 20% 올라와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치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락이랑 똑같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대비 지금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 짧은 구간에 또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어요. 이런 종목을 버리고 막말로 뭐 조금 이따 뒷부분에 보여드릴 변동성 종목, 상한가 종목 그런 걸 따라붙으라는 얘기야? 이런 걸 버리고 노트스를 사라는 얘기야? 지금 채널 돌리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장 깨졌으니까. 그럼 시장 깨졌으면 전체 정리하고 쉬라고 얘기를 해야지. 시장 깨졌으니까 하이닉스 팔아서 노트스 같은 종목 사라 그러면 되겠어. 윤정두가 내일장 공략주가 아니라 관심주에 노트스 넣어놨잖아요. 근데 윤정두의 이야기는 주력주 유지하는 가운데서 그 주력주가 추세적인 강화를 띄기 전까지는 그러면 변동성 매매도 하고 싶다. 그럼 그런 종목에서 일부 하시라는 얘기지. 이런 종목에 이 좋은 기회를 이번 기회에 나 물려있는 게 많아요 하시는 분들 싹 다 오시라니까. 종목 AS 싹 다 해드릴 테니까 왜 팔아야 되는지 이번 주 토요일부터 28일부터 서울경제TV 9시 10시에 이번 주 28일부터 서울경제TV 9시 10시에 종목 상담해드려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해드릴 거야. 가지고 계신 종목 갖고 오세요. 싹 정리해가지고 진짜 이번 반등장에서 원금 회복이 아니라 수익을 잡아낼 수 있는 기준을 잡아드릴 테니까. 언제까지 엉엉엉 울면서 기준을 잡을 거예요. 기술적으로 역배열이라 못 잡는다. 그런 게 어딨어요. 기본적인 분석이 먼저인 거지. 과도한 과매도 권역에서의 그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가셔야죠. LG전자도 성장성의 결여가 있을 뿐이지 성장성에 대해서 이거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지. 전장사업에 대한 결론이 지금 제한적이잖아요. 성장성에 대한 확인이 제한적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는 핸드셋이 뭐 엄청 오랜 기간 동안에 핸드셋에 적자가 누적돼 있었지만은 그나마 핸드셋이 있을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성장성에 대한 기대 요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핸드셋이 떼어져 나가고 난 다음에는 공식적으로 어떤 거? 공식적으로 전장 사업에 더 집중한 그런 기준이 되는데 결과물이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말 그대로 IT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조금 제한적인 백색과전 매출이 80조 원을 넘겨요. 내후년에 90조를 넘겨요. 근데 영업마진이 안 나와. 그러니까 성장주가 아니라는 좀 맹점이 있긴 한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PER이 주가가 더 밀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6배가 안 되죠. 이제 5배. PBR이 1배 수준.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식을 몰라도. 응? 이건 아니죠.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인 거죠. 그래서 주력 IT 네 종목은 필수적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좀 버겁다 하시면 기술적으로 돌리는 흐름, 일봉에서 먼저 돌리는 흐름, 거래를 5MA, 20MA 거래를 수반하고 돌리는 흐름이 나올 때부터 잡아가시면 됩니다. 지금이 버겁다면. 주력의 기준에서는 별거 없어요. 주력의 기준에서는. 이번 장에서 그나마도 IT를 가지고 있다가 두들겨 맞은 아픔이 있지만 또 금요일의 기준에서는 또 상당한 탄력을 받은 또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내주고 있던 과정 속에서의 조정이라는 거. 그리고 역시나 실적주의 기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현대차 PBR이 0.68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아 PER이 6.01배, PBR이 0.97배. 근데 지금 현대차의 이
주가 흐름이나 기아의 이 주가 흐름. 바닥 대비 28% 올랐어요. 기아는. 그리고 나서 지금 눌림폭이 바닥 대비 22% 오른 겁니다. 3월 저점 대비.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게 그냥 우스운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은 매직 시그널의 매수 사인 이런 게 우스운 것 같아요. 10MA를 보시면 이렇게 10MA 하향선이죠. 하향인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부터 꺾여서 매수의 신호가 나옵니까? 잘 보시면 주가가 이런 급격한 하락에서 횡보 그리고 돌리는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동평균선이 기울기가 아직 바뀌어 있기 전에. 그래서 단순 이동평균선을 보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파란색 계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랜벨의 매매 법칙을 배워서 기울기를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또 응용을 해서 매직 시그널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의 기준, 그 기준은 누구보다 먼저 수익을 잡아가는 거죠. 그거를 못 하시니까 윤정두가 교육을 해드리는 거고, 9개월 만에. 그걸 못 하시니까 교육받기도 어려우신 분들께는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는 거고, 그 흐름 속에서 주력의 기준에 자동차, LG화학 이번에 얼마나 강합니까? LG화학 4월 27일 이후부터 테슬라 때문에 2차전지 곤두박질 쳤다가 더 강하게 돌리죠. 소나의 모멘텀 차트를 우린 매직 시그널이라고 저는 표시를 한 거예요. 텐사사의 수치를 놉니다. 시장에서는요 29구를 형성하거나 말도 안 되는 또 29구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 그 교육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번 주에 거래량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LG화학의 흐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의 그 PDF 파일 자료를 올려드리고 동영상 링크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들 보세요. 다들 다시 한번 PDF 파일 보여드리면 LG화학에 대해서 뭐라 그래도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위치에 놓여져 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LG화학의 실적, 거기에 LG에너솔루션에 대한 81.84%의 자산 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개인들이 많이 샀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8% 수준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공식적으로 외국인과 그 대주주가 싹 다 갖고 있고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가 제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LG화학이 개인들 때문에 주가가 못 간다는 둥, 물적 분할 때문에 물적 분할이 문제가 되면은 외국인 48% 이상 갖고 있는 외국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격적으로 항의를 해서 대주주에게 서한 보내고 난리 났겠죠. 의사회에서 난리 났겠죠. 2020년 8월에 물적 분할이 의결이 된 거예요. 의결이 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도 무슨 물적 분할 얘기하는데, 아니, 이번에 그나마 바닥 대비해서 46만 원까지 밀끌어져 내려갔던 주가가 55만 원까지 찍어준 겁니다. 9만 원, 거의 20% 들어올린 거예요. 지금 이상해. 그럼 기아, LG화 상대적으로 방어됐고, 화요일날 한국전력, KB금융 플러스라네. IT의 고통,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금요일날의 강세, 그리고 IT 소부장 쪽에서는 신고가 랠리 중에 조정, 옥석 가리기 종목 다 보여드린 거예요. LG노텍 당기순이익 19년도 1000억에서 20년도 2360억, 21년도 전망치 확정치 8880억, 1000억에서부터 불과 2년 만에, 그리고 나서 올해 예상치 900억 원대에서부터 지금 9천억 원대에서부터 1조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인식이 잡히는 거예요. 10월 저점 대비 120%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LG노텍에서의 수익 범위 행복합니다.
DB하이텍 오늘 너무 많이 맞았죠. 이번에 DB하이텍 실적 나오자마자부터 해서 수급 어때요?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죠. 근데 오늘 시장 영향으로 뭐 밀렸다? 굉장한 기회죠. 후성 주가는 밀렸는데 수급은 개인들이 물량을 뺏겼더라. 심사숙고해서 잘 들여보셔야죠. 동신세미캠 또 대덕전자 성장성의 기준 또 수급의 기준 전부 쥐고 있는 상태예요. 주성엔지니어링 BH 언제 이런 종목군들을 이 가격대에 들여다보실 수 있겠어요? 에코프로 BM의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서의 기준점 시가총액 1위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인덱스 상품에서의 수급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그러한 뭐 기준점들의 흐름들을 다 이해를 하시고 들여다보셔야죠. 지금 장의 에코프로비엠의 저 흐름이 부정적인 흐름인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삼성 엔지니어링에게는 화요일에 지수 조정이 엄청난 기회가 또 됐어요. 시장이 제한적으로 또 금요일까지 해선 탄력적인 가격 강세가 연출되고 있을 때 말 같지도 않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고점 대비. 근데 지금의 기준은요. 시장도 밀려져 있는 흐름이다. 거기에서요. 시장이 돌려질 때 기준에서는요. 자연스럽게 선조정을 받고 과한 조정을 받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매집주의 기준의 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이 상당한 변동성 확장으로 그렇게 되면서 신고가의 기준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상당히 높다. 이런 기회 종목군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손가락 안에 꼽히는 종목군들이에요. 펀더멘탈적인 부분 또 누적 수급 범위 그렇게 많이 매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항공우주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전부 그거는 보도자료 내용을 기인한 심리적인 요인이고 정책에 대한 기대 요인도 심리적인 요인이고 그 모든 것을 아우러서 결정된 메이저들의 수급, 외국 기관들의 수급 한국항공우주 같은 이런 종목군들 추세 강화 이런 종목군들 신고가 찍어주고 눌림폭의 이 흐름들 저 기회를 놓치실 겁니까?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응? 이번 고점 대비 3% 밀려 있어요. 우리는요 거래대금 제한적인 상태에서 계속 꾸역꾸역 편입하셔야 됩니다. 편입하셔야 됩니다. 편입하셔야죠. 뭐 이렇게 안내배 변동성까지 거래 터져야죠. 거래 터지고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안랩도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관심도가 증가했고 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사이버 보안 업체의 비중을 채우는 미국 ETF 상품 거기서 15% 육박하는 14.96%의 매집이 단행이 됐고 추가 5%의 외국인 지분이 형성되어 있고 대주 지분이 있고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 상황에 정책적인 또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사이버 보안청에 관련된 거기에 백지 신탁의 내용도 있고 시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냉정하게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런 종목에서 당연한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한 수익. 한국전력의 지금 주가가 더 이상 밀릴래야 밀릴 자리가 거의 없죠. 희박하죠. 왜? 이 상태로 갔다가는 우리나라 촛불 켜고 살아요. 촛불 켜고. 응?
눈에 보여지는 성과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지금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한국전력이. 그러면 전기요금 올릴 수도 있게끔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원재료 비용은 쭉쭉 올라가는데 원자료까지 못 쓰게 해서 원재료 비용은 쭉쭉 올라갔는데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하고 서민전기요금 갖고 아니에요. 기업 전기요금을 헐값해줘서 그렇지. 그리고 원자력을 쓸 수 있으면 또 얘기가 다르죠. 그 흐름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한국전력의 흐름은 주봉 혹은 월봉으로 보시면서 대처하는 게 옳아요. 일봉으로는 제한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제한적이라는 게 농담이 아니라 2% 오르고 1% 빌리고 3% 오르고 1.5% 빌리고 이런 식으로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온다니까요. 누가? 한국전력이.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독점력과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자산가치 부분은 주당 한 10만 원 해요. 그러니까 PBR이 0.21배, 2배 뭐 이렇게 나오죠. 2만 원대 움직임이고. 그 자산가치의 실적 범위의 기준, 정책적인 기준에서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더 이상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한국전력 회생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고.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적자. 바뀐 정책의 기준이에요. 이제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대밀렸기 때문에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지난해 4분기처럼 위메이드에서 저런 수익 330%, 360% LNF에서 시가총액 2위짜리 종목 80%, 에코프로 BM에서 225% 이런 수익을 이제는 가져가셔야 돼요. 대형주에서 저런 안정적인 수익을 오롯이 가져가셔야 돼요. 윤정두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2007년도입니다) 이게. 이건 2016년도고요.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지금 전화하셔서 윤정두랑 함께 가고 싶어요. 교육 제대로 받고 싶어요. 근데 교육 받았더니 머리가 또 지금 아플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 사인만 주세요. 교육은 나중에 내가 또 머리 안 아플 때 받을게요. 그러시면 되잖아. 불기둥 마스터방 이벤트도 이제 뭐 마무리가 되겠죠.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내일 아침부터 시장 잡아 나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데일리 TV 초청 강연의 기준에서는 250석입니다. 선착순 100명께 강연의 자료, 동영상 교육 자료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네. 어디서요? 이제 뒷부분에 이제 상한가 종목들 주르륵 교육 잡을 텐데 어디서?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돼요. 맨 밑에. 그러면 이제 강연의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자산 여력이 있으신 분들 또 요렇게 저라면 그런데 2+1을 하는 2+3를 하느니 2+3를 하느니 1개월에 그냥 계좌 정리하고 포트 정리하고 알짜비 좀 채우고 그리고 변동성 매매해서 수익 잡아가는 선택을 할 겁니다. 5개월 동안은 뭐 하시게? 수익이 나면 빨리빨리 수익이 나고 VVIP에서 빨리빨리 수익 내고 뭐 대처하실 기준 잡아야죠. 전화 지금 하세요. 이 밑에 전화번호 지금 있는 걸로 전화하시면 돼요. 나 수요일 아침부터 윤정두랑 같이 갈래. 등록시켜주세요 라고 전화하십시오. 주력주에서 버겁긴 하지만은 잘 비중 잘 채워서 가지고 오고 있고 시장 등락률 대비해서 IT가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한국전력, KB금융, LG화학 같은 곳에서의 방어. 그러나서 유일 로보틱스 시가총액 2천억이에요.
씁쓸하죠. 시장이 뭐 이러다 보니 2천억짜리 종목도 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그럼 맥스트, 위메이드 맥스.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한국전력, PNT, 여러분들 선배분들, KB금융 1조 이상짜리 종목 많이 보세요. 256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변동성, 거래대금이 형성된 종목, 뭐 가온칩스 다 좋아요. 결론적으로 야간에 교육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아롱이 선생님 맥스트, 상승장학형 맞나요? PNT, 부산주공. 오늘 완전히 뭐 아롱이 선생님 혼자, 그리고 주린열공 선생님 어제 이어서 가온칩스입니다. 신규 상장주 때가 묻지 않은. 결론적으로 유일로봇 같은 경우에 3월 18일 날 들여다봤었고 거래 터졌었고 거래 둔화되면 그 다음부터 안 보고 교육 받으시면 되잖아. 이런 거. 문나님이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이렇게 문나님이 로봇 관련 좀 다 3월 17일 날 올려드렸고, 그렇게 3월 말에 유일로봇 시스틱스도 변동성이 확장이 돼 있었고, 지금 바닥까지 곤두박질 친 이후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는데 거래 수반되어 있고, 일봉의 변형 상승 장악형 떠 있고. 그럼 오늘 함께 움직이셨다면은 뭐 이런 상승 잉태 확인형 기준에 이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가 가능하셨겠죠. 전일 위메이드 맥스, 전일 위메이드 맥스 한동안 계속 위메이드 맥스인 거죠, 그죠? 전일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장중 상한가를 찍었죠, 전일 월요일 날.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위메이드. 이렇게 해서 기울기 교육 다 잡아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그란베라 매매 법칙을 전부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200일 선과의 또 20일 선과의 기준, 기울기에 대한 기준, 어디서 편입해야 되는지. 지금 시간 없으니까요. 이건 나중에 또 배우셔야죠. 결론은 이렇게 검은 색깔 선이 200일 선입니다. 주가가 밀려도 꼼짝도 안 해. 근데 금융투자협회에서 있다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설명은 20일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주가 하락하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렇게 회색이나 초록색처럼. 200일선은 지 혼자 올라가고 있어. 독야청청이야 뭐요? 그러니까 저런 기준의 이동평균선을 천일선을 보자부터 해서 뭐 자기들 마음대로 뭐 숫자 넣어놓고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 보통 5일선, 10일선, 20일선 얘기하는데 저는 13일선을 씁니다. 13일에 금요일이야. 뭐요? 뭐 13일선을 왜 써? 저는 1000일선을 씁니다. 정신 나가서 월봉 보면 되지. 뭐 하려고 1001선을 보고 앉아있어. 그거는 HTS가 개발되기 전 또 활성화되기 전의 얘기인 거고, 지금의 기준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옆에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기울기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배워서 그래서 대처하시면 되잖아요. 주봉 보세요. 주봉 저렇게 올려드리고 다시금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는 상승 형태 확인형에 거래 터져 있고, 그리고 그 앞전 그림이 뭡니까?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 나오고 거래 터지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꺾여서 데드까지 나오는 그 시점에 차익 실현하는데 하락 형태 확인형이 뜨고, 귀신 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는 어떤 해석을 해준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변형형의 이런 음봉을 다 감싸 안지 못했죠. 거래는 터졌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저것을 상승 장악형으로 저 당시에 착시 현상을 가지고 갔다면 그 다음에 손절 범위가 나오면 손절을 해야죠. 캔들 패턴으로도 손절 범위를 잡아드리잖아요. 가격적으로도 잡아드리지만 요 빨간색 봉의 절반이 훼손되면 안 되겠죠. 추세 전환으로 놓고 보는 국면에서.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정리. 기가 막힌 매도 사인. 그리고 거래가 수반된 꿈틀이. 상승 형태 확인형에서. 위메이드는 정말 저한테 효자인 듯 집에 오는 길에
어플로 달린 이런 흐름들의 교육 자료 다 받아가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데일리 쪽엔 다 올려드렸고 결론적으로 이 윈메드맥스의 월요일 상한가 이후의 추세적인 강화 부분이 우연한 그 흐름만은 아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PNT 마찬가지. PNT 마찬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PNT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굉장히 그 활발하게 매매를 하시는 주력주 채워놓고죠. 그 주력주에서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방안에서는 다들 그래도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게 또 교육받은 종목에서 상한가 잡아내면 또 서로들 축하해주고, 그런 흐름을 가져가는 그런 방에서 같이 움직이셔야죠. 무료자를 받고 또 무료자를 공부하시고 다 좋은데 공부가 어렵거나 하시면 매매 사인 받으시고 그잖아요. 요 광고쟁이들이 광고를 이렇게 뿌려놓고 갖고 그거 지우는 것도 힘들어. 근데 쟤네들이 저렇게 광고를 해서 저쪽 방으로 오면은 다 저 보이스 피싱식으로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 현혹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불법 광고 올라오면은 조금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저 보여드릴까 한번 우리 그 불교등방의 기준에서 일단은 타사 그 고위직 간부가 카톡이 왔어요. 꽃게가 많이 잡힌다는데 뭐 이런 지금 꽃게가 문제야. 시장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이 녀석이 시퍼렇게 타고 있는데 시뻘겋게 타야 되는데 시퍼렇게 지금 멍들어 있잖아요. 그죠? 잠시만요. 지금 우리 VIP 방의 분위기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1 보시면은 뭐 월요일 화요일 기준 봐볼까요? 이 뭐 올려도 끝이 없어요. 이게 무슨 화요일만 볼까? 화요일 날 이 어려운 장에서도 그래도 같이 이렇게 계좌 올려주시고 와 상갔어요. 수익범위 있어요. 또 중간중간에 어려운 종목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해야 됩니까? 아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또 수익 났어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시고 힘내세요 하시고 또 수익 났어요. 여러분 어우 축하드립니다 하시고 손절범위 넘어섰는데 다시 할인해서 못 구했어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행복해야죠. 지금 이게 조금 이거 지금 요거예요 지금 뭐냐면 상승 장악형이 맞나요?라고. 그래서 제가 예 맞습니다 예라고 했더니 상승 장악형 뜨고 짠 하면서 이걸 올리신 거예요. 그 대박 축하드립니다부터 해서 서로가 계좌 올리고 또 수익 났어요 올리고 동영상 올려드리고 차트 올려드리고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지금 반도 안 내려왔어. 어? 그죠? 분위기 보시라는 거예요. 분위기. 방한 분위기. 서로 힘겨우신 것도 있지만 그러면 장 좋은 날은 어떻게 써요? 금요일 같은 경우 계좌가 어땠겠어요? 여기서 난리 났겠죠. 또 계좌들 막 올려주시고 수익 인증하고 행복했어요. 뭐 나는 이거 별도로 매수했어요부터 해서 결론적으로 이 흐름의 기준이 여기에 있는 이 기준이 되는 건데 상승 장악형 맞아요. 상승 장악형 뜨고 짠 샀어요. 장악형일 때 그게 48,000원에 56,000원 올라온 겁니다. 불과 2, 3일 만에. 이게 뜨고 시중에 그냥 막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응?
결론적으로 저렇게 파란 색깔 선을 그어드린 부분에 하락 장악형의 기준, 이 기준에 상승 잉태 확인형의 매수의 기준, 매직 시그널 가려져 있지만 매수, 여기서 매도, 그리고 초록 색깔 중립, 거래 없고 제한적인, 그리고 나서 빨간 색깔 상승 장악 확인형의 거래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 다만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니까 개별 매매. 시가총액 1조 2천억이 넘는 종목입니다. PNT. 그 매직 계산기 또 올려드리고 추세 강화 또 연동돼 있고. 저런 수익 범위들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맥스트의 금요일 상한가 이후에 화요일 추가적인 강세의 부분, 상승 장악 확인형, 변형형의 기준에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부러운데. 저는 부러워요.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수익을 잡아내고 함께 그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태영만 선생님, 지금 주무시러 가셨네 지금은. 이거 보세요. 보세요 내용들을. 끝이 없어. 이거 뭐 빨빨 넘겨야 돼. 끝이 없어. 계속 교육받고 공부하고 행복해요. 오늘도 수익 났어요. 또 손실 난 달도 있고. 끝내줘요. 날짜별로 다 올리는 거야. 날짜별로. 우리 직원도 혼내줄 거야. 5월 20일 이후에 또 있잖아. 왜 안 넣어주냐 이거지. 또 다른 문구 또 있나? 여기가 끝인 것 같네. 문나님 오래간만에 복귀하셨으니까 문나님 것도 한번 볼까요? 주알트 스페셜 교육 자료 뒤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회원분들 그 교육 내용 끝이 없어요. 끝이.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되셔야 되지 않아? 아롱이님이 이제 필명 바꿔서 태영맘님이 아롱이님이시고 문나님 지난해 8월 2일날 SK바이오사이언스 15만원대 쓰죠? 30만원 넘기죠. 보름 만에 더블. 보름 만에 더블. 시가총액 26조까지 올라갑니다. 시가총액 26조까지 올라간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더블. 극대형주에서 LNF 시가총액 2위 29%. 22년 5월 23일. 그러니까 저쯤에 주식 처음 하셨고, 그리고 윤정두 VVIP 방에 1년 바로 딱 가입하셨고, 그리고 딱 4개월 만에 9월 달에 올려주십니다. 저 출금했어요. 난 이게 입금인 줄 알았더니 출금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이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이런 큰 수익을 내서 출금했어요. 9월 28일 날 4개월 만이죠. 3억 가지고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해서 네브 시스터즈부터 해서 1억 9천원을 수익을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월 28일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롯데정밀화학 2천만원 추가 수익 책실현. 얼마에? 2억 1천만원. 그러니까 3억 가지고 70% 수익 낸 거예요. 4개월 만에. 근데 그 수익을 어떻게 냈느냐? 위메이드는 800%에서 8천억에서 7조 5천억까지 올라왔죠. 롯데정밀화학도 또 추가 수익 시절. LG전자 또 작년 12월 말에 잠깐 쉬시면서 계시다가 12월 달에 쉬시면서 계시다 LG노텍 30만원 이탈될 때 편입해서 2월 초에 40만원 수준의 매도. 제너시스 80으로 바꿈요. 이렇게 공부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후기 올려주시고 자료 드린 거 전부 출력해서 노트에 붙여서 이렇게. 이 공부가 싫으시면 이 도서를 만들고 이 자료를 만들고 이걸로 증권사 임직원 분들 전 증권사에 들어가서 다 교육해드린 윤정두의 그럼 매매 사인을 받으시면 되는 거지. 손글씨로 수익이 나서 재밌으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수익이 안 나죠.
그 엉뚱한 걸 배우고 계시니까 그래. 말도 안 되는 거.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 받고 지금 9개월 만에 교육해드리고 있잖아요. 9개월 만에. 제대로 된 리딩 들으시고 제대로 된 수익 키리우스님처럼 3년 동안 저랑 함께 하셨어요. 1탄부터 5탄까지. 저게 뭐냐면 9시간짜리 110만 원짜리 교육이죠. 그게 5개 있는 거야. 550만 원어치. 45시간. 저거를 몇 번을 들으신 거예요 지금 이분은. VVIP 회원인데도 전부 과금하고 550만 원 과금하고 들으신 거예요. 물론 할인을 해드렸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네이버 19만 원에서부터야. 문자 받고 이렇게 문자가 와요. 문자 받고 편입하고 수익 내고. 3년 지났는데 연장하시려나? 안 하시죠. 독립하시죠. HMM에서의 34% 수익, 카카오에서의 69% 수익, 전부 대형주죠. 연간 단위 246% 수익, 전부 대형주에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이걸 왜 놓치세요? 이걸. 응? 압박링 계좌 봐보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SKC, 두산 피어셀, OCI. 예? 지금 뭘 망설이세요 지금? 예? 뭐를 망설이세요? 더 이상의 교육 이거를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것도 이게 힘들어서 이걸 뭐 어떻게 만들어 내가?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렇게 해서 수익 잡아내시고 놀부빠빠 선생님 봐봐요. 어휴 어마어마하시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라면 지금 전화합니다. 시간이 몇 시간 간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애절한데 내가 지금 전화하셔서 전화하셔서 나도 좀 같이 갑시다 라고 하세요. 전화하셔서 나도 좀 같이 갑시다. 이거 이벤트 해드릴 때 기준 잡아서 되찾아요. 밑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날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동영상 교육 강의도 무료로 드린다 그랬어요. 동영상 교육 강의. 그 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미리. 250명 중에 선착순 100명이니까 미리 신청하셔야 된다고. 전화하셔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장에 슬슬 낙폭 조금씩이라도 줄이려고 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흐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뻘건 불을 내주고 있었던 영국의 FTSE의 흐름, 그 흐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죠. 여러분들 수익으로 만드셔야죠.